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먼데이 대표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전시 이름은 정글메이커라고 하고 주식회사 이름은 굿먼데이인데요. 오랜 경험 동안 상당히 많은 회사들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아마존 마케팅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성공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좀 비용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험을 총집합해가지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딩이랑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메디큐브라든지 뭐 큰 회사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들의 성과 자체들이 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카더라 통신에도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인스타 카드 뉴스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부분이 실제로 약간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실패 없이 초기 북미 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메인 토픽은 시딩으로 완성하는 현지화 전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판매 채널인 아마존도 많이 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자 여정을 다 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해외 자사몰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존, 그다음에 틱톡샵까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마케팅 엔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메인 마켓은 미국하고 현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두 개 G2 국가를 저희가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저희 서비스는 런칭한 기업이나 수를 보면 한 1,300개 정도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누적 매출은 한 82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수출 바우처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60건 이상 작년에만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만족도가 한 9.6, 9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운이 좋게도 글로벌 우유 인플루언서가 10만 명이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너무 좋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도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저희랑 작업했던 브랜드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한 4년 차 아마존 공식 에이전시 파트너로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좋은 점이 아마 계정에 문제가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누구보다도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빨리 그 수정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입점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상표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현지 인프라를 한 10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미국에는 한 7만 명, 중국에 3만 명, 일본에는 한 1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들이랑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인종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하고도 현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저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저희 직원들의 한 3, 40%가 해외에서 대학교가 나왔거나 2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여권 자체가 우리나라 여권이 아니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하던 아니면은 이 제품들을 글로벌화 하던 저희가 최대한 현지화 그다음에 그쪽 고객에 맞는 정확하게 그쪽 고객들의 약간 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현지 인플루언서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 메인 토픽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북미 고객에게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캠페인 의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협업 요청하신 분들의 고민을 한번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한국에서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올렸는데 잘 안 팔리거나 잘 아무도 안 보거나 반응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저희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존 광고비랑 비딩 가격이 너무 높은데 쓰는 것만큼 비용이 50%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였고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시딩을 할 때 제품을 막 보내요. 막 보냈는데
100명한테 보냈는데 한 50명밖에 영상이 안 올라오고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마존 랭킹이 너무 안 올라서 이게 리뷰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북미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여정을 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미디어를 전체 독점을 하는 바람에 약간 비슷해지긴 했지만 일단은 북미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틱톡에서 노출이 좀 많이 되고 틱톡에서 제품의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보다는 사실 틱톡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노출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현지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소식을 전하거나 프로모션 소식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나 카탈로그 형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표들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창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틱톡은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길고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 보니까 틱톡이 대부분의 첫 번째 브랜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고객들이 저희를 처음 만나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컨텐츠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알고리즘상 혹은 이 고객들이 틱톡에서 보면은 이제 그 코멘트 라인 보면 맨 위에 AI로 이런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라고 하이라이트가 된 경우도 있고, 혹은 틱톡 창에서 맨 위에 그 서치 바가 있어요. 서치 바에다가 제품의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그를 클릭하는 경우보다는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미리 깔아놓은 수많은 틱톡 시딩 그 영상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존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라든지 자사몰에 들어가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교육받거나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품을 발견한 곳에서 직접 제품 교육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딩한 영상들이 단순하게 노출을 한다기보다는 상세 페이지 역할까지도 합니다. 제품 교육을 한 상세 페이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마존에 가서 이게 얼마지? 혹은 틱톡 샵에서 직접 결제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는 요즘에 틱톡 샵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장벽이 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아마존을 예시로 들게요. 이 틱톡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쿠팡 들어가서 최저가 검색하고 하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자사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장바구니 넣거나 하는 뭐 어떤 구매 어떤 여정이 끝이 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한국은 틱톡 대신 인스타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안에서 제품 교육을 받고 상세 페이지와 같은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를 보게 되고 제품 교육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쿠팡이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를 하겠죠. 혹은 올리브영 가서 아마 플러스 원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아마 탐색하게 될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 노출 틱톡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시딩을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엄청나게 잘 된 브랜드의 플레이들을 막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의 초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어요. 보면은 지금 아누아 같은 경우는 틱톡 총 조회수가 한 24억 회 정도 되고 아마존 뷰티 베스트셀러 부분들 많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누아 같은 경우는 2022년, 2013년에 아마존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제 입점을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 2013년, 2014년 사이에 한 3.5배, 공식적으로 한 3.5배 정도 큰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순수익도 한 2, 30% 났고요. 이런 이 아노아의 매출 중에 한 90% 정도가 해외 매출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B2B 혹은 B2C 매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매출이 직접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제 B2B 딜러들이 이분들에게 직접 오더를 하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분들이 발행한 콘텐츠 양이 약 12만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해시태그인 클렌징 오일에서는 한 거의 3억 3,800만 뷰를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이분들의 평균 조회수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인플루언서당 게시물당의 평균 조회수가 1000회 미만인 사람들로서 만들어낸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이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50만 뷰 이상, 10만 뷰 이상 일어나는 영상에서 보이는 평균 조회수가 약 2%도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틱톡이랑 이런 부분에서는 나노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크리에이터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를 절대적으로 형성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CPM 같은 경우도 사실 나노가 제일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 보니까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원래는 아마 반대가 돼야 됐을 것 같은데 나노가 제일 CPM이 싸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로 넘어가면서 CPM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메가 크리에이터를 하는 것보다는 수천 명이 동시에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큐브를 보면 이분들은 팔로워 숫자보다는 팔로워가 우리 어디언스랑 맞는지, 우리 고객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든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큐브 크리에이터 1번을 보면은 팔로워가 2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만들어낸 틱톡샵 매출이 약 17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매출이 약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4만 2천 명 팔로워 숫자에서 만들어낸 크리에이터 합산 매출이 약 33억 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리에이터보다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영상이 얼만큼 소비자들한테 USP라든지 컨버전 관련된 콘텐츠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메디큐브는 이분들의 성과를 보고 나서 여기에 광고를 태웠겠죠.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나온 로아스가 2에서 3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매출이 한 33억 원 정도 한 달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닥터 멜락신 같은 경우는 팔로워 7만이신 분이 매출이 한 달 동안 약 5억 7천 정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11만인 분이 약 2억 2천 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크리에이터의 팔로워보다는 어디언스 매칭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얼만큼 이걸 광고가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제품의 효과가 어떻게 잘 보여져서 구매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옛날에 한 뭐 5년 전만 해도 막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왕홍 방송이다, 메가 인플루언서다라고 해서 한 캠페인에 2, 3천 원씩 혹은 중국에서 막 1억씩 태우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런 중간 티어 크리에이터 혹은 아까처럼 10,000명 초반대 크리에이터들을 잡아서 이분들의 컨텐츠를 부스팅을 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틱톡이 지배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유효한 것으로 계속 지금 컨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컨텐츠의 공통점으로 보면은 초반에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드 티어라든지 메가 티어로 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에서 보면은 최소한 6번에서 7번 혹은 어떤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최대 10번 정도까지의 노출이 되어야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우아 리포트를 잠깐 빠르게 보게 된다면 아무리 팔로워가 많아도 그분들이 만들어낸 트래픽 숫자랑 그 다음에 5만 미만에 만들어진 숫자가 확실하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너무 많은 거에 의존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다양한 컨텐츠 미디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보를 했으니까 저는 사실 물건을 파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업하는 거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출 창출을 위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딩이든 뭐든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저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존이랑 자사몰에서 구매를 일으키는 소비자 요청을 많이 보는 편인데, 한국 소비자하고 미국 소비자하고 다른 점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 소비자들의 썸네일이 익숙한 화면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저희 아마존 화면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조금 더 간단 명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본질적인 건 그래요. 컨텐츠가 잘 되고 바이럴이 되고 뭐가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수백만 명이 데려와도 구매 페이지가 소비자들한테 매력이 없으면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 매출로 이어지는 컨텐츠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예시로 많이 작업을 미리 해서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밸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크몽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분들한테 프리랜서로 주셔가지고서 기계적으로 AI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가 광고를 계속 집행하다 보면 효율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소비자하고 미국 소비자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순서하고 논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아니면은 PDRN이라든지 뭐 액티브한 인그리디언트가 뭐뭐가 들어갔는데 이것들은 이런 이유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메커니즘을 많이 설명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붉은기 개선한다든지 속보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을 보면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기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오면 좋겠죠.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소비자들은 제조사 카탈로그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제조사 카탈로그 같이 이런 기능 때문에 이런 임상 실험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기대 효과가 이렇습니다. 어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랑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건 기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장 저희가 작업한 것 중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 게 있어요. 모다모다 샴푸라는 제품을 저희가 초반에 런칭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는 반품률이 한 24%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30일 만에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라고 계속 클레임을 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였다면 저희가 할 때는 촬영부터 시작해서 비주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바꾸니까 자연스럽게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반품률이 3%로 떨어졌어요. 이때는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받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해가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매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몸에 그냥 여기저기 바르는 데오도란트 같은 건데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구매율이 0.7%에서 8%로는 전환율 변화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시딩을 아무리 마냥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재화로 바뀌고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아마존의 끝에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게 챕터 1이고요. 그 다음은 시딩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본 미국 소비자 여정들 각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챕터 2부터는 액션 플래닝 좀 많고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에 미국 분들의 소비자 여정이 이해가 가셨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개수하고 그 컨텐츠의 퀄리티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저는 사실 2차 활용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2차 활용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2차 활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플루언서가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것을 브랜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냐, 재사용할 수 있냐, 그 범위는 얼마나 되냐가 2차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에이전시마다, 인플루언서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마다 2차 활용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제가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를 올렸을 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파크 애드라는 틱톡의 독특한 광고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새로 나온 컨셉이긴 한데 일단 광고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왼쪽처럼 어떤 약간 엑세스라든지 베이비 부머를 타겟팅을 할 때
2차 활용 컨텐츠가 없다면은 그냥 왼쪽에 컨텐츠가 나오고 나서 그냥 휘발되고 한 뭐 이틀 정도 뒤면 이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페르소나 타겟팅이 되고 검증된 영상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광고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타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한 2차 권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편집을 해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곳에 다시 브랜드 광고로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자사몰 상세 페이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 넣을 때는 쿠팡이든 네이버든 아마존이든 자사몰, 해외 자사몰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SNS 계정에 이것을 또 올릴 수 있는지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쇼피라든지 뭐 이런 데 배너로 쓸 수 있냐, 뭐 구글에다 배너를 쓸 수 있냐 권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2차 활용을 하면 좋은 점은 왼쪽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광고 집행이 된다 안 된다. 타겟팅된 다양한 모델들의 영상을 다시 쓸 수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2차 활용이 시딩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좀 현실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쪽에 스파크 헤드라고 하는 거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의 아이디로 사람들한테 퍼지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메디큐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크리에이터들의 크레덴셜을 가지고 저희 메디큐브가 돈을 들여서 이 컨텐츠의 광고를 태워줘요. 그러면은 제품이 태그가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스파크 광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들을 시딩을 했으면 아무래도 영상이 뭐 100개, 200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다른 플랫폼이나 혹은 틱톡 혹은 아마존 이런 전체 모든 우리 그 미디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 퍼포먼스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겠죠. 세 번째는 이분들이 자기 영상을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에 태그를 해서 올려줘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면 이분들한테 소정의 affiliate commissions라고 해서 소정의 판매 수수료가 아마존에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제품을 태그해서 아마존 상세 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분들만 하이어 해가지고 여기 올릴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저희 팀에서 직접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존 광고에도 이렇게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시딩 뭐 이런 것저런 거 보면은 진짜 차별점은 이 영상들이랑 이 시딩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직접 진행하시면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왼쪽처럼 나오는 그 가이드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팀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요. 당연하게도 이분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들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틱톡을 저희보다 좀 읽는 눈이 좀 문화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 컨텐츠 찾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뽑는 것 같아요. 기획력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작업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의 전화번호랑 주소라든지 이분들의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다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아이메시지 혹은 왓츠앱으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완전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2차 활용이 되는 컨텐츠가 나온다면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딩은 엄청나게 빠르게 자주자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의 활용은 되게 깊게 더 많이 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로는 최소 숫자가 몇 개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최소 한 2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타 회사들은 한 달에 뷰티 회사들 한 5천 개까지도 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딩 컨텐츠를 2차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제 구매 유도, 구매 채널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구매율 상승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시딩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전략인 이 시딩 왜 200개를 선택했냐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트렌드를 위해서 노출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랑 나노 인플루언서들, 즉 한 5천 명에서 한 1만 명 팔로워 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전체 예산의 80%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이 기간은 한 캠페인당 처음부터 끝까지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티어 같은 경우는 10만에서 한 50만 명 정도로 저는 넓게 넓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 미드티어 같은 부분들은 활용을 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써드린 스크립트랑 어떤 USP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전달을 많이 해주시고 영상미도 좋고 외모가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2차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무가 시딩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가성비와 그 다음에 이런 훅 저런 훅을 테스팅하는데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유가 시딩 같은 경우 혹은 미드티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어떤 PDRN 제품이라서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피부가 이렇게 돼서 너무 문제점이 잘 해결이 됐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방법을 감성형 컨텐츠로 풀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유형처럼 A부터 Z까지 왜 이 제품이 이런 성능으로 이런 결과를 내느냐 어떤 임상 실험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제품 교육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기획을 해서 하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캠페인 단위의 그 기간을 보면은 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2주에서 3주마다 새로운 캠페인을 올리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한 8주 정도 되기 때문에 2, 3주 기간 동안 짧게 짧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도 크리에이터들도 들어오기 쉽고 컨텐츠의 방향성이라든지 제품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브랜드 계정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지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 전략 두 번째는 이 틱톡 트래픽을 활용해서 2차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스파크의 애드의 권한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영상이 조금 소위 말해서 터졌다라고 했을 때 이 스파크 애드를 통해서 트래픽을 5배, 6배, 7배 끌어들일 수 있게 어느 정도 광고비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은 시딩의 진정한 의의는 좀 터졌을 때 무조건 광고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훨씬 더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화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틱톡 트래픽은 사실은 구매 전환이 다른 플랫폼보다 신기하게도 빠른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틱톡에 100만 뷰가 나오면 무조건 구매 전환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틱톡의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틱톡 그 스파크 애들을 했을 때 브랜드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한번 예시를 하나 드려볼 텐데 그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한 분이 계세요. What is 라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팔로워가 한 14만 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 영상미 되게 괜찮고 한국에 계시고 브랜드가 원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맨 왼쪽부터 보면은 이 영상이 어저께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마스크팩을 설명하려고 이제 다시마 같은 거를 얼굴에 묻힌 다음에 이제 마스크팩으로 바꿔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라는 영상인데 하루 동안 내추럴하게 나온 뷰 수가 5,780개예요. 업로드 이틀 된 거 보면은 9,160개입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5일차 된 거 보면 52만 개고 업로드 6일차 되면 2만 8천 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들은 되고 어떤 영상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라다가 하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이런 컨버전용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노출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영상미도 괜찮고 영상을 잘 만들면 브랜드들이 1, 2일 차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하게 되고 이거 좀 괜찮네 라고 하면 이 영상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일 차여도 뷰스가 52만 회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렌시아, 둘 다 아렌시아인 것 같은데 6일차에 올라온 2만 8천 명인 것도 두 개 다 아마 거의 동시에 광고를 집행했는데 한 개가 조금 더 잘 돼서
이쪽에 영상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집행 이제 보통 퍼포먼스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뷰티인 경우에는 좀 큰 인플루언서들은 한 3% 혹은 미만이에요, 보통. 근데 예를 들어서 5% 이상 올라갔다. 뭐 코멘트를 많이 하고 라이크를 많이 하고 쉐어를 좀 하거나 저장까지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5%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5%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괜찮은 영상이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훅 레이트라고 해서 3초 이상 시청한 사람이 2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뷰가 잘 나오고 광고를 한 것보다 올게닉 뷰가 좀 비율이 좋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거기다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스파크 애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구매 고객들이 아렌시아라는 어떤 키워드를 아마존에다 검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써볼게요 라고 하면서 구매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비자 요청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질적인 예시니까 한번 주의 있게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트래픽으로 무조건 아마존에서 자사몰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환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카피라이팅, 디자인, 비디오,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게 잘 제작됐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소스를 가지고 아마존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구매율이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커리실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브랜드 이제 아마존 페이지 구매 페이지를 보면은 왼쪽에 썸네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일곱 번째 그 썸네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한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15개, 19개 정도가 지금 링킹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영상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경우 사이클링이 돼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여러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구매율이 한 10% 정도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 이탈을 하지 않게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써서 제품 교육을 이미지로서 못된 부분들을 긁어주면서 제품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가장 1번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패키지 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커리실 브랜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경쟁사가 들어오는 걸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스팅 바로 밑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도 사요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분도 전부 다 커리실로 다 막았죠. 요거 하나 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모든 영상들이 이렇게 각 제품에 올라가고 활성화가 많이 되면은 이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많이 보여지면서 구매 이탈을 좀 막을 수 있고 구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은 좀 상세 페이지에 한 번 더 스크롤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영상 섹션이 있어요. 이 섹션을 공식 명칭으로 프로덕트 비디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리뷰랑 달라요. 그래서 리뷰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그 문자로 리뷰를 남기는 거 말고도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기는 섹션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프로덕트 비디오라고 해서 어디선가 시딩을 받던 아니면은 자기가 어디서 선물을 받던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던 상관없이 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을 찍어서 이 아마존에 있는 영상을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하면은 이 아마존 상세 페이지에 프로덕트 비디오라는 섹션에 들어오게 되고 이 영상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상세 페이지의 7번째 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금 더 제품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에 잘 올려주는 인플루언서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이어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여기 금발 여자 있는데 이 30초짜리 영상은 저희가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전부 다 짜집기 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롤을 더 하게 되면은 아마존은 무지막지하게도 맨 밑에 다른 회사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광고를 게시를 해서 이탈을 방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오른편에 한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저희의 트래픽을 뺏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5개 헤어 제품들의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시딩 혹은 UGC에서 나온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영상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가 시딩 뭐
뭐 어느 정도 남들 다 하니까 해야죠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액티브하게 영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을 모객을 하고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하게도 이들보다 좀 많이 해서 좀 양질의 컨텐츠를 얻어내는 방향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챕터 3로 저희 넘어가자면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1단계로서 아마존 컨텐츠를 저희가 먼저 최적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왼쪽에 있는 한국 컨텐츠를 오른쪽화 했어요. 기대 효과가 먼저 나오게 하고 이 제품의 메커니즘이랑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다음에 다 같이 쓰면 좋은 제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 아까 보셨듯이 7번째 화면으로는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두 번째는 바로 틱톡 컨텐츠를 켜요. 그래서 시딩을 통해서 한 2, 300명을 계속 매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아래와 같이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지금도 들어가면 끝도 없이 계속 이 브랜드 영상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USB를 풀던 어떤 제품으로 하던 일단 이 제품을 검색하고 이 제품을 봤다면 알고리즘이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가는 다시 이 시딩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미드티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갓 올라온 마이크로 시딩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의 영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가져온 이 영상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가공을 해서 이렇게 왼쪽처럼 아까 7번째 탭에서 나온 아마존 영상을 제가 확대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던 이 세 명의 영상을 합친 거겠죠. 아니면 오른쪽처럼 이 프로덕트 비디오 섹션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리얼한 고객 리뷰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라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래픽이 가져온 거를 최대한 구매율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분들의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영상들을 아까 스파크 애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단계는 이것들을 바로 올라가자마자 혹은 며칠 뒤에 한 3일 정도 뒤에 바로 스파크 광고를 칩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 안 되는 거의 공통점 혹은 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2주 뒤 혹은 4주 뒤에 하는 이 틱톡 영상들의 후기라든지 중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은 2차, 3차, 4차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 4단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